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저랑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핵심 정리를 저 독고리가 직접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해드리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빨리 스프레드시트 일반 이 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제 강의 들어보시면 정말 쉬우실 겁니다. 한번 저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드시트부터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프레드시트는 표 형식으로 데이터의 조직, 그리고 계산, 처리, 저장을 가능케 하는 상호작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엑셀의 기본 기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파일 메뉴에 옵션 단추 들어가시면 일반 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미니 도구 모음 표시랑 실시간 미리 보기, 그리고 새 통합 문서 만들기에는 글꼴과 크기, 그리고 포함할 시트 수, 요 세 가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탭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엔터키 눌렀을 때 다음 셀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킬지 행렬 머리글 표시할 수 있고요. 소수점 자동 삽입 기능이 있습니다. 채우기 핸들 할 수 있고 자동 퍼센트 눈금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셀 내용 자동 완성 기능과 직접 편집 기능,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어요. 여기에다 별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 목록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보실 때 여기 이용하는 거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본 사용자 지정입니다. 개발도구 탭이 안 보일 때 이 개발도구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파일의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또 하나 리본 사용자 지정의 바로가기 키 컨트롤과 F1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언어 교정입니다. 자, 영어 입력하는데 갑자기 한글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자, 파일의 옵션에 언어 교정에 자동 고침 옵션 가셔서 한영 자동 고침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볼게요. 명령을 추가하면 일련 번호로 된 바로가기 키가 지정되는데 이거 역시 파일의 옵션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통합 문서 한번 볼게요. 새 파일 작성은 컨트롤 N, 파일 열기는 컨트롤 O입니다. 파일 닫기는 컨트롤 F4 또는 컨트롤 W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통합문서 공유인데요. 공유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걸 공유라고 합니다. 우리 검토 탭 가셔서 변경 내용에 통합문서 공유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데이터 입력과 편집은 가능하지만 조건부 차트 시나리오 이런 등등의 기능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인데요. 엑셀 상위 버전에서 작성한 문서는 하위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엑셀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지 엑셀이 쉽고 재밌어집니다. 자, 여러분 문서 하나 그냥 아무거나 불러오셔서 자,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과 F1을 누르면 리본 메뉴가 숨겨지고 다시 F1을 누르면 리본 메뉴가 나타나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 옵션을 들어가 보시면 이 옵션 보이시죠? 자,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 도구 체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확인을 눌러보시면 여기 개발 도구가 이렇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에 옵션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그럼 이번엔 언어 교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어 교정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자동 고침 옵션 여기 들어가 보실게요. 자, 그럼 여기 한영 자동 고침 여기 체크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한번 눌러 보실게요. 확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N 눌러 보시죠. 이러면 새로운 문서가 나오고요. 컨트롤과 O 누르시면 열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과 F4를 눌러주면 현재 문서가 닫아지고 컨트롤과 W를 누르셔도
문서가 닫아집니다. 자, 이제 저장 기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엑셀에서는 중요한 문서를 내가 지정한 사람 또는 나 밖에 못 보도록 암호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암호는 대소문자 구분해서 할 수 있고 문자 숫자 기호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별표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암호를 어디에서 지정하냐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시면 도구에 일반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가지가 있죠. 백업 파일 만들기, 열기, 쓰기, 읽기 전용입니다. 자, 열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면 통합 문서 열 수 없게 하는 거고요. 쓰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더라도 읽기를 전용으로 자, 쓰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더라도 읽기 전용으로 열어 수정할 수는 있는데 원래 문서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별표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열기 암호는 255자까지 암호를 만들 수 있고 쓰기 암호는 15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엑셀 문서 저장 형식입니다. 자, 엑셀 SX, X가 붙으면 이제 통합 문서 파일이 되는 겁니다. M, 엑셀 SM,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 파일이고요. 엑셀 TX, 이건 서식 파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 보시죠. 엑셀 TM은 매크로가 들어간 서식 파일입니다. 엑셀 K, 백업의 K입니다. 백업 파일이고요. 엑셀 W, 작업 영역 저장 파일입니다. HTML은 웹페이지 파일이고요. 엑셀 S는 예전 버전 엑셀 97, 2003까지의 문서 파일입니다. PRN은 공백으로 분리된, CSV는 쉼표로 분리된, TXT는 탭으로 분리된 ASCII 파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포인터 이동 한번 볼게요. Shift 탭은 좌, 탭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Shift 엔터는 상, 위로 가고요. 엔터는 아래로 내려가죠. Alt 페이지업은 한 화면 좌, Alt 페이지 다운은 한 화면 우. 자, 컨트롤 페이지업은 현재 시트의 앞, 컨트롤 페이지 다운은 현재 시트의 뒤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상하좌우 방향키 누르면요, 데이터 범위의 상하좌우 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홈은 행의 맨 처음 A열로 이동하게 되고요. 컨트롤 홈은 워크시트의 A1 셀 제일 먼저의 시작 셀로 이동하게 됩니다. 컨트롤 엔드 데이터 범위의 맨 오른쪽 아래 셀로 이동하게 되고요. 페이지 업 한 화면 위, 페이지 다운 한 화면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F5는 셀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이동하고요. 컨트롤 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키로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좋고요. 한 번 해봐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한 두세 번, 많으면 5번까지도 연습해보면 머릿속에 쏙쏙 이해가 잘 되니까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셀 범위 지정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된 셀은 드래그나 첫 번째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떨어진 셀 볼게요. 첫 번째 셀 지정하고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하거나 드래그를 합니다. 행과 열 한번 볼게요. 자, 행 머리글 또는 열 머리글 선택하면 해당 머리글이 전체가 선택되는데, 자, 여기에다 별표 한번 해볼까요? 행 전체 선택하는 건 Shift 스페이스바, 열 전체 선택하는 건 컨트롤 스페이스바입니다. 워크시트 전체 선택하는 거 한번 볼게요. A 머리글 왼쪽에 모두 선택. 여러분, 요게 모두 선택. 요거 누르시면 전체 선택되고 컨트롤 A가 바로가기 키입니다. 또 하나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 눌러도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이제 메모 삽입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메모는 작업자에게 내가 이 부분은 어떠한 곳으로 쓰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자, 메모 삽입하는 거 검토 탭에 있습니다. 메모의 새 메모고요. Shift F2가 바로가기 키입니다. 메모가 삽입된 셀에는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삼각형 점이 표시가 됩니다. 데이터를 지워도 메모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파일 눌러보시고요.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탕화면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문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도구 한번 눌러 보실게요. 여기에 일반 옵션이라고 보이시죠?
네, 그럼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암호 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키보드에 대해서 기능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무데나 클릭해 보고요. 자, 우리 탭 한번 눌러볼까요? 탭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가지죠. 자, Shift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집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Shift 엔터를 누르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아무데나 또 클릭해 보시고요. 컨트롤과 홈을 누르면 맨 첫 번째 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A1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컨트롤 홈을 누르시게 되면 맨 첫 번째 A1으로 이동하게 되고, 컨트롤 엔드를 누르게 되면 맨 마지막, 오른쪽에 맨 마지막, 여기 우리나라 있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 위로 올라보면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Alt하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한 화면씩 움직이게 되고요. Alt하고 페이지 업을 누르시면 왼쪽으로 한 화면씩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 지금 저희가 날짜 시트에 있잖아요. 컨트롤 누르시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다음 시트로 이동하고요. 페이지 업을 누르면 앞에 시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컨트롤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입니다. 자, 여기 백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 아무데나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 아무데나 찍고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끝으로 와지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아래로 가면 현재 데이터 범위 아래쪽으로 옵니다. 또 컨트롤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 끝으로 가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 입문에서 컨트롤 누르시고 위로 올렸을 때 위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저랑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요. 위쪽 방향키 눌러보시면 네,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왜? 여기에서 데이터, 이어진 데이터의 끝은 여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F5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동이라고 뜨죠? 여기에다 제가 B7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B의 7 주소로 가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어때요? 최길동 B7로 가시죠? 자, 이번에 저랑 셀 범위 지정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면 연속으로 잡히고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따로따로 범위가 잡힙니다. 자, 안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아무데나 클릭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열 전체가 선택되고, 또 아무데나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또 아무데나 클릭하고 컨트롤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했던 컨트롤 A와 동일한 전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메모 삽입할게요. 여기 안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F2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모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윗줄 한번 볼게요. 내천자 보이시죠? 데이터 위쪽에 표시되고 문자 데이터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윗줄 삽입 수정 보이시죠? 윗줄 편집에 가셔야 되고, 윗줄 글꼴이랑 맞춤은 윗줄 설정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별표 한번 해볼까요? 윗줄 서식은 윗줄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 또는 변경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행과 열 삽입 삭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은요, 홈 탭에 삽입 들어가면 셀 삽입이 있고, 삭제 들어가시면 셀 삭제가 있습니다.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삽입 또 삭제가 있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플러스가 삽입이고, 컨트롤 마이너스가 삭제입니다. 자, 행과 열 크기 변경하는 거 보겠습니다. 행 높이 변경입니다. 행 높이는 해당 행의 글꼴 크기 중 가장 큰 것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절되고요.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한 후 높이를 조절하면 모두 동일하게 조절이 됩니다. 높이를 변경할 행을 선택한 다음 서식 메뉴에 가셔서 행 높이 하셔도 되고요. 행 머리글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행 높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열 너비 변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하고 너비를 조절하면 모두 동일한 너비로 조절이 됩니다. 너비를 변경한 열을 선택하고 서식에 열 너비 들어가셔도 되고요. 열 머리글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 너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 너비 사이즈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이름 정의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름 정의는 절대 참조고요. 셀 주소 대신에 함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공백을 포함할 수 없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최대 255자가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름 정의할 때 엑셀에서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워크시트 기능 보겠습니다. 워크시트는 가로는 16,384개가 있고 세로는 148,576개의 셀이 있습니다. 자, 워크시트 선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내가 선택한 그 해당 시트에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여러분. 연속적인 여러 개 시트 선택할 땐 첫 번째 시트 클릭하고 요거 동그라미 해보세요. Shift 누른 채 마지막 시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서로 떨어져 있는 거는 역시 첫 번째 시트 클릭한 다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누르시고 원하는 시트를 또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든 시트 선택 보겠습니다. 시트 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요 메뉴 들어가시면 돼요. 모든 시트 선택입니다. 자, 워크시트 삽입 볼게요. 자, 바로가기 메뉴는 Shift F11인데 기본적으로 3개의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지만 최대 255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삽입하면 선택한 시트에 왼쪽에 삽입되고요. 여러 개 시트를 연속적으로 시트를 삽입하면 선택한 수만큼의 시트가 삽입되게 됩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시트를 선택한 경우는 워크시트는 삽입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워크시트 삽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키는 Shift F11이고요. 기본적으로 3개의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지만 최대 255개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시트를 삽입하면 선택한 시트의 오른쪽에 시트가 삽입되고요. 여러 개 시트를 연속적으로 선택 후 시트를 삽입하게 되면 선택한 수만큼의 시트가 삽입됩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시트를 선택한 경우는 삽입될 수 없습니다. 자, 워크시트 삭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표해 주세요. 삭제된 시트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자, 여러 개 시트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워크시트 이동 복사입니다. 복사할 때마다 원래 시트 이름에 양괄호가 삽입되면서 2번, 3번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동할 시트를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이동되고 복사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지역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가 D3이고요. 여기 내천자 한번 눌러서 윗줄 편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커서가 깜빡이면 여기다 써보시죠,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고 밖에 클릭해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윗줄을 넣었는데 안 보이니까 여기다 클릭하시고 다시 윗줄 도구상자 한번 내천자 누르시고요. 윗줄 필드 표시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윗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랑 셀 삽입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안에다 아무데나 찍고 100에다 클릭해 볼까요? 자, 해보죠. 컨트롤 플러스. 그럼 아래쪽으로 밀기 보이죠? 얘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고요. 자, 컨트롤 Z 눌러볼게요. 자, 다시 한번 컨트롤 플러스 누르시고요. 행 전체라고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얘가 속한 줄 전체가 내려오죠. 컨트롤 Z 하시고, 자, 또 컨트롤 플러스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열 전체 해보시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현재 속한 왼쪽이 다 삽입이 됩니다. 자, 컨트롤 Z 누르시고 다시 컨트롤 플러스입니다. 셀을 오른쪽으로 밀게 해볼게요. 확인 누르면 얘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집니다. 자, 컨트롤 Z 해보시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해볼게요. 얘는 삭제죠. 셀을 왼쪽으로 밀기 확인 누르면 100이 지워지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고요. 컨트롤 Z. 자, 컨트롤 마이너스 또 눌러보시고 셀을 위쪽으로 밀기 확인 누르면 100은 지워지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컨트롤 Z 하시고 자, 컨트롤 마이너스 자, 행전체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 예체능부터 홍길동줄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죠? 컨트롤 Z 자, 또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고 열 전체를 누르면 이 지금 100이 속한 이 국어열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행렬 크기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5번 머리글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대화 상자가 뜨는데 지금 16.5잖아요. 제가 30이라고 넣으면 지금보다 더 큰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넓어질 겁니다. 자, 그와 똑같이 4번부터 이렇게 여러 머리글을 잡고 하나의 경계선을 살짝 늘리면 이 행 높이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자, 하나를 줄여도 똑같이 범위가 잡혀져서 똑같은 너비의 행 높이가 이루어집니다.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B 머리글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들어가면 지금이 23.38인데 제가 15라고 주면 지금 수치보다 작은 값을 넣기 때문에 작은 너비로 바뀌게 되고요. 역시 A부터 D까지 여러 열 머리글을 선택하고 열 머리글 경계선을 살짝 움직이게 되면 다른 열 머리글도 똑같은 너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엔 이름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김길동부터 범위 잡고요. 요 이름 상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써볼게요. 이름 하고 엔터 누르시게 되면 밖에 클릭했다가 여기 화살표 누르면 이름 보이시죠?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범위가 잡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왼쪽,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입니다. 날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문자 데이터인데요. 숫자 데이터 앞에 문자 접도 요 인용부 하나짜리를 입력하면 숫자가 문자 데이터로 인식됩니다. 이 말은 왼쪽으로 정렬된다는 뜻입니다. 입력 데이터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는 샵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한 셀에 두 줄 입력할 때 Alt 엔터, 범위를 설정 후 모두 입력할 땐 컨트롤 엔터입니다. 자, 숫자는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문자가 있다면 문자로 인식됩니다. 음수 표현, 숫자 앞에 빼기 기호를 붙이거나 앞뒤에 양괄호로 묶어줍니다. 자, 여기다 별표해 보시죠. 분수는 0을 입력하고 한 칸 띄운 다음 입력하는데 만약 4분의 3을 입력한다 그러면 0하고 4분의 3 이렇게 3/4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는 지수 형식으로 표시되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12345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만 정수 부분을 취하고 뒤에는 소수점처럼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몇을 곱해야지 원래 수랑 똑같아지겠습니까? 네, 만을 곱해야 되죠. 이 만은 10의 4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십니까? 2가 바로 10을 뜻하고요. 요 4가 양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0사입니다. 요 뜻이 바로 1.2345 곱하기 10의 4승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날짜 데이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 한다 그랬죠?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연월일을 구분해 줍니다. 시간 데이터는 콜론, 그리고 10분초를 구분하고 12시간제를 표시하려면 시간을 입력한 다음 뒤에다 AM이나 PM을 넣어줍니다. 연도가 두 자리일 때 30 이상은 1900년대로 인식되고 29 이하면 2000년대로 인식이 됩니다. 오늘 날짜 입력은 컨트롤 플러스고요. 현재 시간, 자, 오늘 날짜 입력은 컨트롤과 세미콜론이고요. 현재 시간 입력은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입니다. 요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채우기 핸들 보겠습니다. 여러분 숫자 데이터 한 셀을 드래그할 때는 동일한 데이터가 복사가 돼요. 근데 컨트롤 누르면요 값이 1씩 증가하게 됩니다. 두 셀은 그 차이만큼 증가 또는 감소를 합니다.
문자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가 복사가 되고요. 혼합 데이터는 문자 숫자가 섞인 거 말합니다. 한 셀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1씩 증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두 셀은 차이값만큼 증가, 감소가 되고 문자는 역시 똑같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날짜 데이터입니다. 한 셀을 드래그할 때는 일일 단위로 증가하고요. 두 셀은 그 차이만큼 연, 월, 일 단위로 증가합니다. 자, 사용자 정의 목록 볼게요. 사용자 정의 목록에 등록된 문자 데이터 중 하나를 입력하고 채우기 엔드를 하면 사용자 정의 목록에 등록된 문자 순서대로 반복되어져서 입력이 됩니다. 자, 파일의 옵션 고급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탭 들어가 내가 원하는 목록을 등록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셀에 새로운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 눌러도 되고요.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시고 새로운 내용 입력한 다음, 자, 여기 여러분 별표입니다. 컨트롤 엔터입니다. 자, 부분 수정할 땐 더블 클릭이나 F2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넣어주면 되고요. 삭제는 내가 셀을 선택한 후 델 키를 누르면 되고,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 하셔도 되고, 홈 탭의 편집에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모두 서식, 내용 메모, 하이퍼링크 중 내가 원하는 지우려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겠습니다. 수식은 수식만, 값은 값만 복사를 하게 됩니다. 서식은 서식만 복사를 하죠. 연산은 내가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넣기 할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지정한 연산자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은요, 연산에서 붙여넣기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습니다. 자, 행렬 바꿈입니다.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꾸는데, 자, 만약에 3행, 4열의 데이터를 행렬 바꿈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었다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행 3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연결하여 붙여넣기 보겠습니다. 원본 셀의 데이터가 수정되면 붙여넣기 한 셀도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자, 이제 문자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 여기 보이시죠? 제가 코리아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보통 왼쪽 정렬이고요. 숫자는 제가 1, 2, 3 넣고 엔터하면 오른쪽 정렬이 되죠. 자, 그럼 이런 숫자도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고 이 숫자 앞에다가 접두어 하나짜리 인용보호 넣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문자처럼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얘가 문자 속성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숫자 한번 긴 숫자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0, 1, 2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칸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지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2 플러스 11 보이시죠? 이 뜻은 10의 11승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는 이렇게 지수 형태로 표현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제가 숫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엔터 하는데 지금은 칸이 너비가 딱 맞아서 이 숫자가 다 나오지만 이게 이제 많이 칸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샵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딱 표시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가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날짜 데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오늘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누르시면 현재 시간이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년 10월 5일 이렇게 넣으면요 29까지는요 2029년이 되는 거고요. 또 해볼게요. 30년 10월 5일 30년부터는요 1900년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줄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Alt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대한민국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한 셀에 두 줄 넣을 수 있고요. 동일한 데이터 넣기입니다. 범위 한번 잡으시고요. 300 넣어보겠습니다. 300 쓰시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여러 셀 범위 잡은 곳에 동일한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이번엔 채우기 핸들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그냥 드래그하면
똑같은 숫자가 채워지고요. 숫자를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 숫자 두 개를 범위 잡고 채우기 핸들하면 이 숫자의 차이값만큼 증가하고요. 문자를 드래그하면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혼합 데이터, 문자랑 숫자가 같이 되어 있는 건요. 채우기 핸들하면 맨 오른쪽의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고요.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 두 날짜 사이에 범위를 잡고 끌면 이 두 날짜의 차이만큼 증가를 합니다. 자, 이제 사용자 정의 목록을 해볼 텐데 여기다 클릭하고 저희 한번 메뉴 좀 들어가 볼게요. 파일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옵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화면을 고급에 들어가셔서 화면을 내리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보이시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눌러보죠.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에다 우리 한번 예시로 넣어보죠.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이렇게 넣고 추가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또 뜨면 확인 눌러주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에 내가 원하는 목록들을 편집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제가 서울을 한번 넣어보죠. 엔터 하시고 서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 점 보이시죠? 이걸 잡고 끌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서울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원까지 넣었잖아요. 근데 더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 문맥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부터 강원까지 다 했으니까 서울부터 다시 출발한다 보시면 되세요. 자, 이번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100에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럼 복사 준비가 됐고요. 요 1부터 5까지 범위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 보면 연산이라고 있죠. 곱하기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100이 요 숫자들에 곱해져서 들어갑니다. 확인 눌러보죠. 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셀 서식 볼게요. 자, 조건 지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 별표해 주세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셀 서식의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순입니다. 각 구역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수는 샵, 콤마, 샵샵 0, 1000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한다는 거고, 음수는 빨강에 괄호 열고 샵, 콤마, 샵샵샵이죠. 음수일 땐 빨간색으로 양괄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0일 때는 0.00, 그리고 텍스트일 때, 문자일 때는 골뱅이 다음에 학생이 붙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샵은 유효한 자릿수만 표시하고요.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별표해 주시고요. 0은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도 0으로 표현합니다. 물음표는 공백을 입력해서 자릿수를 확보하게 되고요. 컴마는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게 됩니다. 퍼센트는 여러분 1이 몇 프로예요? 1은 우리가 100%라고 불러요. 0.5는 50%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숫자에 100을 곱한 다음 퍼센트를 붙이게 됩니다. 퍼센트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5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숫자 135를 넣었는데 네 가지 형식이 있어요, 여러분. 자, dbnum dbnum 1번의 형식은 이렇게 135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dbnum 2 형식은 이렇게 135 이렇게 들어갑니다. dbnum/3은 135 요 3과 5가 숫자로 나오고 100과 10 단위는 한자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dbnum4 자, 얘는 한글로 표시하게 됩니다. 135 자, 제가 여기 예제를 드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했죠. 골뱅이는요, 이 골뱅이 문자 다음에 있는 표시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뒤에 뭐를 붙일 때 골뱅이고요. 별표는 별표 기호 다음에 있는 특정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 채울 때입니다. 자, 날짜 한번 살펴볼게요. 자, Y 두 개는 연도를 두 자리입니다. Y 네 개는 연도가 네 자리겠죠? M은
월을 한 자리부터 두 자리까지, mm은 월을 두 자리로 표현합니다. m 세 개는 월을 영어로 약어로 표현하죠. JANDC. m 네 개면 월을 풀 네임으로 표현합니다. January, December. 자, D 한번 살펴볼게요. D는 일을 나타내죠. D는 한 자리에서 두 자리까지 표시하고요. D 두 개는 일을 두 자리씩 표현합니다. DDD는 요일을 약어로 sun, set 이렇게 표현하고요. D 네 개는 요일을 풀 네임으로 표현합니다. Sunday, Saturday. 자, A 네 개면 요일을 한글로 표현하고요. A 세 개면 요일을 한 글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우리 대괄호 열고 H는 경과된 시간을 뜻하고 대괄호 M은 경과된 분, 대괄호 S는 경과된 초입니다. 자, 숫자 도구상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퍼센트는 백분율이죠? 예, 숫자에 100을 곱한 다음 퍼센트 붙인다 생각하면 되고, 요게 쉼표. 그 다음에 요 왼쪽으로 가는 소수점들은 자릿수 늘리는 겁니다. 자, 요거 오른쪽으로 줄어들죠? 자릿수 줄임입니다. 맞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줄바꿈은 데이터가 길이가 긴 경우 너비에 맞게 여러 줄로, 셀의 맞춤은요, 열의 너비가 긴 경우는 글자 크기를 줄여 한 셀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 셀 병합 한번 볼게요. 여러 개 셀을 하나로 합치는데 여러 개 셀을 병합할 때 맨 첫 번째 행 왼쪽 셀의 내용만 남고 나머지는 삭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병합할 때는 신중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방향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회전각도를 지정해서 기울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 서식 한번 볼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식 모음을 이용해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쉽고 빠르게 서식을 적용합니다. 스타일 한번 볼게요. 자,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식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간단하게 적용하는 거고요. 조건부 서식, 여러분 별표해 볼까요? 조건에 만족하는 셀에만 셀 서식을 적용하는데 여기 조건의 개수는 무제한입니다. 셀 값이 변경되어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적용된 서식은 해제가 됩니다. 요거 문제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행 전체의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조건부를 지정할 때를 뜻합니다. 이때는 주소를 찍고 F4키를 두 번 누르게 되는데 이럴 때 열 고정 행 변화라고 그러고요. 열 전체의 조건부 서식할 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조건부 비교해서 서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때는 행 고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4입니다. 행 고정 열 변화. 자, 여러분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셀 서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가 양수, 음수, 영, 텍스트일 때죠. 자, 여기 예제를 통해서 제가 요 서식을 한번 넣어보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제 있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개 범위 잡고 저는 셀 서식 들어가실 거고요. 자, 여기 대화창에서 사용자 지정, 지표준에다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3, 4, 5, 6 이거는 양수니까 엔터 누르면 콤마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3, 4, 5, 6 하면 빨강색에 양가로가 들어간 음수 표현이 될 겁니다. 0을 넣으면 0.00이라고 표현될 거고요. 홍길동이라고 치면 얘는 문자니까 학생자가 뒤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이제 숫자를 한자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135에다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사용자 지정 가셔서 지표준에다 자, 요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dbnum1 g/표준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또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입니다. 자, 사용자 지정 가서 지표준 여기에다 컨트롤 V.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예, 이렇게 쓰시고 확인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숫자가 표현되고요. 세 번째도 해볼게요. 자, 셀 서식 가셔서 사용자 지정입니다. g/표준. 자, 이렇게 표현되면 135. 자, 10단위랑 1단위가 숫자 보이시죠? 확인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숫자도 한자 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 들어가 보실게요. 자, 사용자 지정이고요. 자, 숫자는 4고요. 요 슬러시가 빠졌네요. 네,
자, 그럼 한글로 13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연습 많이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엔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요. 서식을 찾을 수 있다. 체크해 보십시오. 워크시트 전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범위를 지정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찾을 수 있고요. 자, 여기 거꾸로 검색하려면 Shift 누르고 다음 찾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입니다. 우리 찾기 및 선택해서 찾기 들어가셔도 되고요. 바로가기 키는 Ctrl F가 있습니다. 요게 제가 많이 사용하는 키입니다. 자, 찾을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 찾기를 한 번이라도 수행했다면 그 다음에 대화 상자를 닫아도 F4 누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만능문자 한번 쓰는 거 볼게요. 우리 찾을 때 쓰는 건데요. S별표는 S로 시작하는, 별표 S는 S로 끝나는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 여기 별표 해볼까요? 앞뒤에 별표가 들어가면요, S를 포함하는, S 다음에 물음표 3개가 있으면 S로 시작하면서 뒤에 3글자가 오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 찾아봤으니까 바꾸기 한번 보겠습니다. 편집 탭에 찾기 및 선택이 있고요. 바꾸기가 있습니다. 옵션에서 원하는 서식으로 찾아서 원하는 서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하이퍼링크 한번 볼게요. 텍스트나 그래픽 개체에 웹페이지 현재 새 통합 문서 전자메일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로가기 키는 Ctrl K입니다. 자, 메뉴로 따지면 삽입에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자, 여기 별표 해볼까요? 도형 및 개체는 연결되지만 단추 개체에는 하이퍼링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시트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정한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차트 등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시트 보호를 지정할 수 있고요. 내가 지정한 시트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보호된 워크시트에서는 요거 체크해 보세요. 행렬 삽입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입니다. 통합 문서 보호 볼게요. 검토 탭에 있고요. 변경 내용에 통합 문서 보호, 구조 및 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문서를 보호하는 거고요. 시트에 관한 작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보호할 대상 구조를 선택하면 여기다 별표해 보세요. 워크시트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문서 보호하는 거 암호 설정 기능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거는요, 국어를 찾을 거예요, 국어를. 자, Ctrl F. 자, 여기다 국어라고 써볼게요, 여러분. 국어 쓰고 찾기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찾았죠? 또 국어, 국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닫기 누르고, 자, F4를 눌러보면 지금 했던 거 반복입니다. 국어를 대화 상자 닫아도 찾을 수 있어요. 자, Ctrl H 눌러서 바꾸기 대화 상자 나오면 국어를 국어로 바꿀 건데요. 옵션 한번 눌러볼게요. 자, 국어를 서식을 집어넣어서 똑같은 국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서식 한번 화살표 누르시고요. 서식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글꼴 가서 굵게 그리고 12포인트 글자 색은 빨강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눌러보면 국어가 국어로 바뀌는데 이렇게 빨강색의 굵게 12포인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모두 바꾸기 눌러보시면요. 네, 이렇게 9개 항목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닫기입니다. 자, 이제 스프레드시트 세 번째 단원인 수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식은 는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로 시작하고요. 문자열은요, 앞뒤에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셀 또는 다른 시트에 있는 셀, 다른 문서에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고요. 자, 수식이 입력된 셀에는 결과값이 표시되고 수식은 수식 입력줄에 표시가 됩니다. 전체 수식 보기는 컨트롤과 물결, 특정 수식을 선택 후 F9를 누르면 선택한 수식이 계산되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엔 셀 참조 한번 볼게요. 상대는 입력한 셀의 위치가 변동되면 주소가 변경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소 앞뒤에 아무것도 없고 딱 A 열에 1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참조는요, 입력한 셀의 위치와 관계없이 고정된 주소입니다. 변경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A, $1이 돼요.
자, 혼합참조 한번 보겠습니다. 열고정 혼합참조는 이렇게 알파벳 앞에 달러가 붙고 행고정 혼합참조는 숫자 앞에 달러가 붙습니다. 자, 다른 워크시트 참조할 땐 느낌표가 들어가고요. 시트 이름에 한글 영문 위에 다른 문자가 있을 경우는 이 전체 앞뒤에 하나짜리 인용보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통합문서 셀 참조할 때는 통합문서 이름에 앞뒤에 대괄호로 묶어서 표기하고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이해를 해보죠.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성적 현황 시트에 성적 현황 통합 문서에 시트 3에 B7셀이라는 겁니다. 자, 참조 전환 한번 볼게요. F4키를 이용하면 달러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셀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절대, 행고정, 열고정, 상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상대일 때 또 F4 누르면 어디로 가요? 절대, 그리고 행, 열, 상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랑 오류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샵이 여러 개 있으면 셀 너비보다 큰 데이터가 있을 때고요. 샵 널은 교차하지 않은 두 영역의 교점을 지정했을 때입니다. div/0 0으로 나눌 때 원래 0으로 못 나누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오는 거고요. 샵 num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샵 n/a는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했을 때, 샵 ref는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입니다. 샵 name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고요. 샵 value 자동 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에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저랑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수학 삼각함수 함수 파트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에도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um은 합계입니다. 그리고 sumif는 조건 합계고요. sumifs는 여러 개의 조건에 맞는 합계입니다. 자, round는 반올림하는 거고요. roundup은 지정한 자릿수로 올림하는 겁니다. ABS가 절대값, land는 0과 1 사이에 난수를 발생하는 겁니다. land between 보이시죠? 수 1과 수 2가 있는데 요 두 수 사이에 난수, 아무 숫자나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MOD 볼게요. 모드는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눈 나머지고요. sign은 양수일 때 1, 0이면 0,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별표 한번 해보죠. 자, 인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 구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터하고 마이너스 3.5 쓰면 답은 어떻게 됩니까? 크지 않은 정수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4죠.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고요. 파워는 거듭 제곱입니다. 쿼티언트는 몫이에요, 몫. 아까 MOD가 나머지 구하는 거였죠? 이거의 짝꿍입니다. 쿼티언트. 자, 이제 날짜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는 연도 구하고요. month는 월입니다. day는 일 구하게 됩니다. hour는 시간이고요. minute는 분, second는 초 구하는 겁니다. weekday가 날짜 번호 구하는 건데 날짜에 대한 한 요일 번호를 구하는 거예요. 자, 번호는 1도는 생략하게 되면 일요일이 스타트고 2면 월요일이 스타트가 됩니다. 데이트 보겠습니다. 연월일에 대한 정수, 1년 번호 정수를 표시하고요. 타임 보이시죠? 10분초에 대한 1년 번호를 구하는데 여러분 요거 체크해 보세요. 0부터 0.999까지 정수가 들어가지 않는 소수점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oday는 현재 날짜, now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 데이트 보이시죠? 날짜예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몇 개월 이전, 이후 날짜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3을 썼다 그럼 3개월 후고, 마이너스 3은 그럼 뭐가 돼요? 네, 3개월 이전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후 month는 몇 개월 이전 이후 마지막 날짜를 구해주는 겁니다. 워크데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날짜, 그리고 일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쉬는 날짜예요. 날짜에서 쉬는 날짜를 제외하고 일수를 더한 날짜를 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 독골이랑 통계함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버리지는 평균 구하는 거고요. 맥스는 최소값. 자, 여러분 이번에는 통계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버리지는 평균값, 맥스는 최대값입니다. 맥스.
자, 이번엔 통계함수 해보겠습니다. 에버리지는 평균이고요. 맥스는 최대값, 민은 최소값입니다. 에버리지 if는 조건에 맞는 평균이고요. 모드는 범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최빈수 구하는 겁니다. 에버리지 ifs는 여러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아둘 건요. 맨 처음에 평균 구할 범위, 그리고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간 셀의 개수고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이 들어간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고요. bar는 범위의 분산, stdv는 범위에서 표준 편차 구하는 겁니다. median은 범위에서 중간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large는 범위에서 n번째로 큰 값, 그 다음에 small은 범위에서 n번째로 작은 값을 구합니다. 자, 만약에 뭐 세 번째로 큰 값 하면 여기에 3이 들어가는 거예요. n번째. 뭐 만약에 네 번째로 작은 값 하면 요 n번째에 4라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2021년부터 랭크 함수가 바뀌죠. 버전이 2016으로 바뀌면서 함수도 랭크가 없어지고 랭크 AQ랑 랭크 AVG 들어갑니다. 자, 역시 공식은 랭크, 예전의 랭크랑 비슷합니다. 처음에 순위 구할 인수고요. 그 다음 비교할 범위, 논리값인데 지정된 범위에서 순위를 구합니다. 순위가 같으면 같은 등수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0이거나 생략되면 큰 값이 1등이 되는 내림차순 등수를 구하는 거고요. 0 이외의 값을 적었다. 이러면 작은 값이 1등이 됩니다. 이럴 땐 오름차순 등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랭크 AVG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한 범위 안에서 인수의 순위를 구하는데 순위가 같으면 이 등수의 평균값으로 등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5등이 3명이잖아요. 그러면 등수는 6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수는 뭐가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가시죠? 5등이 3명이라는 게 5등, 5등, 5등이잖아요. 그럼 원래 등수가 5등, 6등, 7등이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5등이 3명일 때는 그럼 뭐예요? 5등, 원래 따지면 6등, 7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중앙인 6등이 나오게 된다고요. 6등. 그리고 그 다음 등수는 뭐가 돼요? 8등이 되는 거예요. 8등. 순서대로 등수니까. 이해되시죠? 자, 역시 똑같습니다. 0이거나 생략되면 큰 값, 0 이외의 값은 작은 값이 1등이 되는 오름차순 등수입니다. 자, 텍스트 함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left 보이시죠? 자, left는 요 왼쪽에서 개수만큼 표시를 하게 되고요. mid는 시작 위치에서 개수만큼 표시하게 됩니다. 중간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right는 개수만큼 오른쪽에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 메모 좀 한번 해볼까요? left, right, mid는요, 만약에 내가 숫자의 결과를 가지더라도 얘들은 문자처럼 취급이 됩니다. 자, 로어는 모두 소문자, 어퍼는 모두 대문자입니다. 레는 요 텍스트의 길이를 구하게 됩니다.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고요. 트림, 텍스트의 공백을 제거하는데 이 한 칸은 남기고 지워집니다. 자, find랑 find b 살펴볼게요. find는 텍스트 2에서 텍스트 1을 찾아 시작 위치로부터 몇 번째 있는지 표시하는 겁니다. 자, find는 각각 한 글자로 계산하고요. find b는 숫자 영어는 한 글자, 한글과 특수문자 등은 두 글자로 계산하는 겁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와일드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비슷한 이제 찾는 게 search인데 search하고 search b가 있어요. 자, 보세요. 텍스트 2의 시작 위치로부터 텍스트 1을 찾아 위치를 표시한다. 요건 맞는데 search는 각각 한 글자로 계산하고 search b는 아까 했듯이 숫자 영어는 한 글자, 한글과 특수문자는 두 글자입니다. 얘는요, 여러분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아까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했죠? 와일드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논리함수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다 별표 3개. 예, 여러분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논리함수를 이해했다 그러면 커말은 정말 껌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한번 제가 잘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논리함수 if문입니다. 공식이 이래요. 조건, 참, 거짓. 조건이 참이면 참을, 거짓이면 거짓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때 AND 조건과 OR 조건이 있는데 AND는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나오고 OR은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not 보이시죠? 인수에 대한 반대값을 표시해주고 false는 거짓, true는 참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false는 보통 0이 나오고요. true는 1이 나오는데 보통 컴퓨터에서 0 이외의 숫자는 다 참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자, if error. 이 첫 번째 칸에 수식이 들어가고 두 번째 칸에는 오류일 때 취할 값인데요. 수식에 에러가 있다면 표시할 값에 해당하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문자는 따옴표가 붙고요. 숫자는 이게 안 붙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left, right, mid로 갖고 온 숫자는요. 앞뒤에 따옴표가 들어간 거다라고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찾기 참조 함수입니다. 0이 들어가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1이 들어가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vlookup은 세로 방향에서 찾아요. 열 방향. 자, hlookup은요. 첫 번째 행, 가로 방향에서 찾아요. 자, 그래서 공식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찾을 값, 찾을 범위, 번째, 그리고 옵션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0은 정확하게, 1은 비슷하게입니다. 자, 추주 별표해 볼까요? 요새 추주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엔 인수 또는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다 별표,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적습니다. 요거 예제는 조금 이따 제가 풀어드릴게요. 매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치는 처음에 찾을 값, 찾을 범위, 그리고 0 또는 1이 들어가요. 찾을 값이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구해주는 겁니다. 자기보다 큰 값 찾을 땐 마이너스 1인데 요거는 컴할 1급에서 많이 나와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는 순수 범위 그리고 행과 열, 지정된 범위에서 행과 열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자, 칼럼은 열 번호, 로우는 행 번호입니다. 칼럼스는 열의 개수, 로우스는 행 개수를 뜻합니다. 자, 이제 함수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자, 공식이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와도 공식은 똑같으니까 요거는 외워주시면 실기할 때 먹고 들어가겠죠? 자, 첫 번째는 제목 포함해서 다 잡고, 두 번째는 계산할 제목 또는 번째를 씁니다. 세 번째는 제목 포함한 조건을 잡아줘요. 자, 그래서 dsum은 조건에 맞는 합계, daverage는 조건에 맞는 평균입니다. dcount, dcounter 다 개수인데요. dcount는 숫자 개수예요. 그래서 계산할 제목은 숫자나 날짜 제목을 클릭하고, dcounter는 문자 개수인데 아무 제목이나 클릭해도 개수가 구해집니다. dmax는 조건에 맞는 최대값, dmin은 조건에 맞는 최소값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수식에 대한 몇 가지 한번 연습해 보시고 가보시죠. 수식은 재밌습니다. 자, 한번 저 믿고 따라와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중앙값부터 해볼게요. 는 하시고 메디안 해볼게요. m이 메디안에서 탭 10부터 50까지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이러면 중앙값 30 나오고요. 라지 해볼게요. 라지. 두 번째로 큰 값, 는하고 LA, 라지에서 탭. 자, 범위 잡으시고요. 몇 번째로, 콤마 2, 두 번째로 큰 값 찾을 겁니다. 40 나오시죠? 스몰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SM. SM에서 탭 누르시고요. 스몰이죠? 라지랑 공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범위 잡고, 콤마 2 쓰시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제가 아까 나가드린 교재에 있는 공식, 그 공식 보면서 그냥 제가 하는 거 보기만 하셔도 이해가 정말 잘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엔 최빈수 해볼게요, 여러분. 는 하시고 MODE. 자, 모드에서 탭 누르시고, 자, 요렇게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모드가 뭐예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엔터 해보면 3이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그죠? 4번이나 나왔네요. 자, 이번엔 랭크 EQ랑 랭크 AVG입니다. 자, 랭크 EQ,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랭크 등수고요. 랭크 AVG는 동일한 점수가 있을 때 그 점수들의 평균 등수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찍고 는하고 랭크 RA, 랭크 EQ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는 순위 구할 주소입니다. 90점 등수 구할 거고, 두 번째 비교할 범위인데요. 이 비교할 범위 잡고 F4 누르신다 그랬죠. 세 번째 큰 값이 1등일 때는 안 써도 되고요. 생략해도 되고,
아니면 0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큰 값이 1등이니까 우리 그냥 확인 눌러볼게요. 채우기 핸들 하면 자,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0점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등수 모두 2등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 등수는 몇이 돼요? 2, 3, 4니까 나머지 등수는 5가 되는 겁니다. 이게 랭크 EQ고요. 랭크 AVG 해볼게요. 는하시고 RA 랭크 AVG. 자, 등수가 똑같을 때 평균값에 대한 등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등수 구할 주소, 순위 구할 주소 90 찍고 똑같아요. 범위 다 잡고 F4입니다. 확인 눌러보시고 채우기 핸들 해보면 자, 여러분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 요 70점 3개는 2등인데 굳이 따지자면 2등, 3등, 4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 3, 4등의 평균인 3등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역시 나머지 등수는 2, 3, 4의 마지막인 그 다음인 5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함수 한번 볼게요. 수학 삼각함수인데 카운트 if 보겠습니다. 이 카운트 if 찍고 지역이 서울인 개수 해볼게요. 는 하시고 COU 카운트 if에서 탭 fx.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카운트 if 지역을 이렇게 다 잡고요. 밑에다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찾는 겁니다.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확인. 자, sum if 해볼게요. 지역이 경기인 상품수의 합계죠. 는 하시고 SU sum if에서 탭 fx. 자, 보세요 여러분. 조건 범위 지역 다 잡고 밑에 조건은 경기입니다. 세 번째 합할 범위는 상품수죠. 상품수 잡으시면 돼요. 자, 조건 범위 조건 합할 범위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인트 해볼게요. 인트는 크지 않은 정수예요. 는 하시고 int 탭 얘 찍어보시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자, 17.52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17인데 채우기 핸들 하면 마이너스 17보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필기에 잘 나와요. 마이너스 17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마이너스 18. 이게 맞죠? 자, 이제 랜드 비트윈 해볼게요. 여기다 찍고 는 하시고 array 랜드 비트윈 탭 자, 여기다 써볼까요? 10, 20 10과 20 사이 아무 숫자나 나오게 하라 이 소리입니다. 엔터 되죠? 예, 이 로또 번호 랜덤이에요. 자, 그럼 MOD 보이시죠? 나머지 구하는 건데 는하고 MOD 탭 여기에다 10, 2 써볼게요. 1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0. 2, 5, 10 딱 떨어지니까 그죠? 한 번 더 해보면 는하고 MOD 탭 뭐 9, 2 9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 나오세요? 1 나오죠.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워 해볼게요. 거듭 제곱 PO 파워에서 탭 자, 여기다가 2,3 이게 무슨 소리예요? 2를 3번 곱하라가 아니라 2의 3승을 뜻합니다. 2의 3승.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몇이 돼요? 8이 나오겠죠?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텍스트 함수 해볼게요. 자, 는 해보시고 LE 레프트에서 탭 ABCD F 찍고요. 3 이러면 왼쪽에서 세 글자 갖고 오는 거고요. 라이트 해볼게요. 는하고 RI 라이트에서 탭 얘 찍고 3 오른쪽에서 세 글자 갖고 오는 겁니다. 미드 해볼게요. 는하고 MID 탭 얘 찍고 2, 3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부터 세 글자를 갖고 와라. 그럼 뭐가 나와요? BCD가 나오겠죠?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퍼 한번 해볼게요. 어퍼는 모두 대문자 바꾸는 건데요. 는하고 UP 어퍼에서 탭 요 소문자 한번 찍어보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모두 대문자로 바뀌죠. 는하고 에로 자, 맨 아래에 있는 로어에서 탭 눌러주시고요. 얘 찍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 누르면 모두 소문자로 바뀝니다. 는하고 트림 한번 해보죠. 탭 얘 찍어보면요. 여러분 여기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한 칸만 남기고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한 칸만 남겨. 자, 조건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결과 문제 1번입니다. 평균이 80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여기다 찍어보죠. 는 하시고 if입니다. I if에서 탭 fx 자, 여러분 조건 한번 볼게요. 평균이 얘 클릭해보세요. 얘가 크거나 같다 80 탭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맞으면 뭐 하래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건 참 거짓인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if만 아셔도 엑셀 컴할 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if의 이 구조를 정말 10번 정도는 연습하고 다른 함수 해보세요. 다른 함수가 정말 쉽게 풀릴 겁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자, 그럼 엔드 조건 해볼게요.
국어가 80 이상이고 이고 들어갔죠? 영어가 80 이상이면 통과 아니면 공백입니다. 똑같이 는하고 if, tab, fx. 자, 여러분 이번엔 and 조건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and 괄호 열고 이제 조건 하나씩 해볼게요. 국어 찍고 크거나 같다 80, 콤마 그 다음에 영어 찍고 크거나 같다 80 괄호 닫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조건들, 요 조건과 요 조건이 동시에 다 만족해야지 참이고요.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맞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통과 아니면 공백, 따옴표 확인 들어가 볼게요. 채우기들 오화해 볼게요. 자, 90 이상이거나 국어가 90 이상이거나 영어가 90 이상이면 해볼게요. 는 하시고 if, tab, fx. 자, 해보죠. 5월 괄호 여시고, 자, 국어 찍고 크거나 같다 90, 콤마 영어 찍고 크거나 같다 90 괄호 닫아주십시오. 자, 요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만 참이라면, 하나라도 참이라면 참, 둘 다 거짓이라면 거짓입니다. 자, 이게 맞으면 어떻게 한대요? 수료 탭 누르시고 아니면 공백입니다. 따옴표. 네,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들 걸어볼게요. 자, 날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보죠. 이어 연도만 나오게 하는 거고요. 는 하시고 y, 탭 얘 찍어보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보세요. 연에 해당하는 숫자 나오고요. 는하고 mo 먼스에서 탭 누르십시오. 자, 날짜 찍고 괄호 닫고 엔터하면 월에 해당하는 데이터 나오고, 자, 이제 이 데이터 한번 해볼게요. 이 데이터는 요 날짜에서 3개월 후에 날짜를 한번 구해볼게요. 는 하시고 이 데이트 탭 이 날짜 찍고요. 3개월 후니까 콤마 3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이호 먼스 해볼게요. 이호 탭 똑같아요. 날짜 찍고 콤마 3인데 얘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짜가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위크데이 해볼게요. 는하고 위크데이에서 탭 날짜 찍고요. 우리나라는 월요일부터 출발하는 2번 유형을 씁니다. 자, 그럼 보면 여러분 2번 유형이 월요일이 1번이 되거든요. 지금 11월 2일은 여기죠. 그럼 얘가 1번이라는 거죠, 월요일. 그럼 얘는 몇 번이 되겠어요? 1, 2, 3. 3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11월 2일은.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데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스 밑에다 클릭하시고요. 자, 는 하시고 데이스에서 탭. 자, 큰 날짜 찍고 콤마 작은 날짜 찍으면 이 두 날짜 사이에 기간이 나옵니다. 투데이 해볼게요. 는하고 투데이에서 탭 괄호 닫고 엔터. 오늘 날짜 나오죠? 자, 여기다 찍고 now 해볼게요. 는 하시고 no now에서 탭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이러면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이 보여집니다. 자, 저희 hlookup 한번 해볼게요. 여기 23에다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찾을 거여서 뭐를? 연필을. 그래서 hlookup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hlookup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찾을 값 여기 못 찾는다고요? 연필 찾을 거예요. 탭 어디서 찾을 거예요? 품명부터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갖고 올 그 단가는 이 범위의 두 번째 줄에 있죠? 2라고 써보시고요. 나 연필 찾을 건데 여기 연필이라고 정확한 글자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0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정확한 거 0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vlookup 해볼게요. 연필의 단가. 자, 여기에서 찾을 거예요. 이렇게 세로에서 찾을 거여서 vlookup입니다. 는 하시고 vl 탭 fx. 자, 보세요 여러분. 저희 똑같아요. 공식이 연필 찾을 거고 두 번째 칸 여기서 찾을 거예요.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세 번째, 내가 갖고 올 단가는 두 번째 칸에 있죠? 2. 그리고 정확한 값 찾을 거니까 0입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추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추주는 두 번째 칸부터 단만 쓴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결과 밑에다 찍고, 자, 문제 볼게요. 코드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연필, 2면 볼펜, 3이면 만년필입니다. 는 하시고 추주 추주에서 탭 fx.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 써보죠.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 갖고 와볼게요. 마지막 글자란 오른쪽에서 갖고 오는 걸 뜻해요. 라이트 쓰고 괄호 여신 다음에 코드 얘 찍어보세요. 그리고 한 자리, 오른쪽에서 한 자리 갖고 올 거여서
콤마 1 하시는 겁니다. 괄호 닫아보세요. 자, 이렇게 추주는 첫 번째 칸에 함수나 인수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쓰면 됩니다. 1이면 연필, 2면 볼펜, 3이면 만년필이죠. 써보죠. 연필, 탭, 볼펜, 탭, 만년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확인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계열이 디자인에 해당하는 영어 점수의 합계 구해보겠습니다. 뒷섬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 클릭하시고 는하고 ds 적어볼게요. 뒷섬에서 탭 누르시고 fx입니다. 자, 공식이 D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제목 포함해서 다 잡고요. 두 번째, 어디 합계 내실 겁니까? 영어 점수 합계. 그래서 제목을 찍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은 계열이 디자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범위, 계산할 제목, 제목 포함한 조건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평균 구해볼게요. 계열이 인문에 해당하는 수학 평균입니다. 는 하시고 D 에버리지입니다. 탭 누르시고 fx. 자, 역시 마찬가지죠. 다 잡아보실게요. 계열부터 끝까지. 자, 두 번째, 어디 평균 구하실 겁니까? 수학 평균, 제목 찍고. 세 번째 조건은 계열이 인문입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함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원인 데이터 관리 분석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랑 자동 필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조건에 맞는 자료를 추출해 주는 겁니다. 고급 필터는요, 원본 데이터와 다른 위치에 추출된 결과를 표시할 수 있고, 자동 필터는 간단한 데이터 추출 작업에 사용되는 필터입니다. 자, 조건을 같은 행에 입력하면 AND 조건이 되고요. 다른 행에 입력하면 OR 조건이 됩니다. 한 필드에 3개 이상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요. 고급 필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워크시트에 조건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체크해 볼게요. 조건에 맞는 특정한 필드, 요것만 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 한번 보실게요. 자, 자동 필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간단한 데이터 추출 작업에 사용되는 필터입니다. 자동 필터의 이 목록 단추를 이용해서 빠르게 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반드시 열 이름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 필터를 사용해서 추출된 결과는 원본 목록에 위치에 표시되고요. 다른 곳에는 추출이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이 설정되면 AND 조건으로 정해지고요. 동일한 필드에는 OR 조건이 가능합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입니다. 한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 셀에 나누어서 입력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의 구분 기호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피스 단추에 열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 텍스트 나누기 중 하나를 이용하게 되고요. 자, 요거 별표 한번 해볼게요. 구분선 삽입은 클릭이고 구분선 삭제는 더블 클릭입니다. 데이터 정렬 한번 보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행 단위고요. 정렬 방식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습니다. 자, 정렬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대소문자 구분할 수 있고요. 위쪽에서 아래쪽,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이 있습니다. 오름차순 시 소문자가 우선순위를 갖고요. 오름차순은 자, 요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숫자, 문자, 논리값, 오류값, 빈셀입니다. 내림차순 정렬할 때는 오류값, 논리값, 문자, 숫자, 빈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체크 하나 하시면 되는데 요 빈셀 보이시죠? 빈셀은 빈칸을 뜻하고요. 여러분들 오름이나 내림이나 항상 빈셀은 마지막에 정렬이 됩니다. 문자는 오름차순 시 특수문자, 그리고 영어, 한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렬 기준에 이 기준이 있죠? 값, 셀색, 글꼴색, 셀 아이콘입니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작성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오름이나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야 되고요.
자, 중첩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중첩 부분합 그룹의 기준 필드들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2차 정렬 기준이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야 전에 있던 부분합이랑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 별표해 주시고요. 다음에 실기할 때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분합 작성하면 윤곽기호가 나타나는데, 자, 1, 2, 3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자, 만약에 3개의 윤곽기호가 나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1은 전체가 나오고요. 2는 전체 결과 부분합, 3이 바로 우리가 보이는 모두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표입니다. 자, 여기 정의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데이터표는 정의 부분도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화 과정을 표의 형태로 표시해주는 도구입니다. 단일표와 이중표로 나뉘고요. 모서리에 계산식을 넣어줘야 되고 행과 열 입력셀에 입력하면 됩니다. 일부분만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다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네. 자, 이제 데이터 통합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비슷한 형식의 여러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주는 겁니다. 데이터가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합할 여러 데이터의 순서가 위치와 동일한 경우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고, 원본 데이터 연결 별표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원본이 바뀌면 우리가 합쳤던 데도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요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다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건 어떻게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럼 시트가 동일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시트가 동일하면 원본 데이터 연결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따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입니다. 요약 분석 보고서라고 그러고요. 삽입에 표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각 필드에 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 일정한 그룹으로 집계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 별표해보죠. 제일 문제 많이 나왔어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모두 새로 고침 아이콘 이걸 눌러서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 원본을 좀 바꿨다 그러면 새로 고침 아이콘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별표해 볼까요? 자, 계산함수는 바꿀 수 있어도 값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고요. 자, 여기도 별표입니다. 저는 이 기능 보고 엑셀에 반해버렸습니다. 값 영역의 특정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이 해당 항목에 대한 원본 데이터가 새로운 시트에 표시가 됩니다. 계산식을 입력한다 그러면 이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 들어가셔야 되고요. 피벗 차트는 반드시 피벗 테이블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값 찾기입니다. 원하는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경우 사용합니다. 결과값에 대해서 하나의 입력값만 변경할 수 있고 이 결과값은 입력값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자, 찾는 값은요, 키보드를 통한 입력만 가능하고요. 우리가 셀 주소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시나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예측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빗대어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 분석해주는 도구입니다. 자, 여기 별표해 볼까요? 결과 셀은 반드시 수식으로 입력되어야 되고요. 32개까지 변경 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된 값을 만약에 변경했다 그러면 원래 값은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시나리오 병합을 통해서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효성 검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는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자, 설정에서는 제한 대상, 제한 방법, 조건을 정하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표시가 같지 않다 표시입니다. 오류 메시지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이 X가 중지, 느낌표가 경고, 그리고 동그라미 느낌표는 정보를 뜻합니다.
자, IME 모드 자동으로 한글 영문 입력 상태 설정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I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자, IME 모드는요, 자동으로 한글 영문 입력 상태를 설정하는 거고요. 모두 지우기, 자, 유효성 검사 설정됐던 조건을 모두 지워서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 관리 분석 예제 저랑 같이 실습해 보시면서 이해를 더 빨리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지역이 서울이거나 단가가 8,000원 이상인 데이터 추출할 건데 조건은 G8, 결과는 G12에다 나타내 볼게요. 이거나니까 다른 줄에 쓰는 거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건 한번 해보죠. 지역하고 단가 클릭하셔서, 자,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할 때 컨트롤 누르셔야 돼요. 지역 클릭하시고 컨트롤 단가 컨트롤 C, 그 다음에 G8에다가 컨트롤 V, 지역 밑에다 서울 써보고요. 그 다음에 단가 밑에다 밑에다 하셔야죠. 이거나니까 크거나 같다 8,000입니다. 자, 그럼 준비 작업은 다 됐으니까 밖에 클릭하고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그럼 밖에 클릭하시고 저희 한번 고급 필터 해볼게요. 데이터에 들어가서 고급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맨 처음에 얘부터 누르는 거예요.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에다 클릭하고 원본 다 잡아주십시오. 지역부터 끝까지. 조건 범위 이렇게 6칸 다 잡아주시고요. 복사 위치, 자, 복사 어디에다 할 거죠? 결과 G12입니다. 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시게 됩니다. 자, 이번엔 목표값 찾기 해볼게요. 판매 금액 E6셀이 7만원이 되기 위해서 C6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값 찾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6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데이터에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수식셀은 얘 찍어볼까요? E6, 얘가 얼마가 되기여야 돼요? 두 번째 칸에다 7만원. 자, 세 번째 누구 거 찾을 거예요? C6. 그래서 C6을 클릭하는 겁니다. 얘가 35,000원인데 7만원이 되기 위해서 얘가 몇으로 바뀌어야 되냐 이겁니다. 확인 눌러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확인. 자, 이제 데이터 통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통합은요, 합칠 곳을 먼저 이렇게 범위 잡고 데이터에 통합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통합.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 뜨면 참조 안에다 커서를 놓고 지역부터 이렇게 잡으시고 추가입니다. 들어가죠? 또 지역부터 이렇게 잡으시고 추가입니다. 첫 행 왼쪽 열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평균 구하시는 거니까, 자, 함수 화살표 누르셔서 평균 골라보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시죠.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데이터표 한번 해볼게요. 자, 단가와 수량의 변동에 따른 판매 금액을 데이터표로 구하시오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모서리에다 클릭하고요. 는 해볼게요. 여기다 판매 금액 숫자 찍고 엔터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얘부터 이렇게 범위 다 잡고, 자, 저 따라해 보세요. 데이터에 가상분석 데이터표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행 입력 셀에 커서를 놓고, 자, 보세요 여러분. 가로 방향의 제목이 뭡니까? 단가잖아요. 단가 숫자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열에다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열은 이렇게 세로죠? 이 세로의 제목이 수량이니까 수량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시나리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수량 매출 변화에 따른 판매 금액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텐데, 자, 시나리오는요, 이름 정의를 먼저 해요. 그래서 여기 이름 정의 보이시죠? C8은 수량, D8은 단가, E8은 판매 금액입니다. 자, 한번 이름 정의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 C8에다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셔서 수량이라고 써볼게요.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8에다 클릭하고 여기는 단가라고 적어볼게요. 엔터 해보시고 E8에다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에다 판매 금액하고 엔터 치셔야 됩니다. 꼭 엔터입니다. 자, 여러분 시나리오는요, 수량 매출 변화에 따른 판매 금액의 변동 시나리오잖아요. 얘와 얘가 변할 때 이 결과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것을 범위 잡고 시작할 겁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두 개 잡아 보시죠.
자, 저 따라해보세요. 데이터 들어가셔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추가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 써볼게요. 수량, 매출, 증가,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로 하래요? 10에 만입니다. 써볼까요? 10 탭 만. 자, 시나리오 하나 더 넣어야 돼서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 수량, 매출, 감소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3에 5천 해볼게요. 3, 5천. 자, 이제 더 이상 넣을 시나리오가 없어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요약 누르시고요. 결과셀 35,000원 클릭해볼게요. 판매 금액의 변동 시나리오입니다. 확인 들어가 보시죠. 네, 됐습니다. 자, 현재 수량은 5개 7,000원일 때 35,000원의 판매 금액인데 10개일 때는 10만원, 3개일 때는 15,000원의 판매 금액 현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효성 검사해 볼게요. 이 3에다 클릭하시고요. 자, B3부터 B7까지 유효성 검사 지정할 거고요. 그 이외의 값이 입력되면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눌러보십시오. 자, 데이터 가시면 유효성 검사 있고요. 유효성 검사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창이 뜨면 모든 값 화살표 누르셔서 목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밑에 원본에 클릭하시고 B3부터 B7. 자,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오류 메시지 여기에다 클릭하시고요. 여기다 써볼게요.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여기 목록 보이시죠? 이렇게 하는 게 유효성 검사예요. 쓰지 않고 내가 편하게 눌러서 입력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다 내가 다른 데이터를 넣었어요. 제주. 엔터를 눌러보면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가 나요.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효성 검사 텍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인쇄입니다. 자, 인쇄에서는 프린터 종류, 그리고 인쇄 범위, 인쇄 대상, 그리고 인쇄 매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컨트롤 P와 컨트롤 F2가 있고요. 이게 바로 미리 보기 단축키입니다. 미리 보기 종료할 때는 ESC입니다. 자,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하면요. 이 차트만 인쇄가 돼요. 그러니까 A4지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체가 차트로 인쇄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도형을 제외하고 인쇄하려면 개체 인쇄 옵션 요거를 선택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 해제란 말은 이렇게 네모칸 그대로 냅두는 겁니다. 자, 페이지 설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2016 페이지 설정 탭에 가시면 요 조그만 화살표 있죠? 이거 누르면 이거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 페이지에서는 용지 방향과 축소 확대 비율 10에서 400%까지 축소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용지 크기와 인쇄 품질을 정할 수 있고 시작 페이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별표해 볼까요? 자동 맞춤이라고 있어요. 너비랑 높이를 1로 두면은 한 페이지에 모아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여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좌우 여백, 머리끌 바닥끌 여백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요거 가로 세로 정가운데 출력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머리끌 바닥글에 쓰는 요 도구 상자 한번 살펴볼게요. 샵은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요 샵이 여러 개 있죠? 얘가 전체 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찢어 쓰는 달력같이 보이죠? 날짜고요. 시계처럼 보이죠? 시간입니다. 얘가 문서 파일이고요. 요게 워크시트입니다. 요거는 그림이고요. 요 가는 여기에 표현되는 글자들의 서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트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숨겨진 행과열은 인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인쇄 제목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1행부터 4행까지 반복하시오 그러면 반복할 행에 $1, $4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A열에서 B열을 반복하라 그러면 $A, $B입니다. 눈금선 인쇄 여부를 정할 수 있고 메모 인쇄 여부도 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쇄는 셀 눈금선과 그림을 인쇄되지 않음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자, 페이지 나누어 미리 보기입니다. 인쇄 영역과 페이지 구성을 화면에 표시하는데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설정된 페이지 나누기 위치, 구분선의 위치가 자동으로 같이 그 너비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수동으로 삽입하면 실선이고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삽입됐다 그러면 파선으로 보일 거예요. 자, 창 나누기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하는 건데요.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셋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별표해 볼게요. 자,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으로 구분선이 표시되고요. 창 나누기 들어가시면 되고 아니면 창 구분선 더블 클릭하시면 취소가 됩니다. 틀 고정입니다. 자,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 특정 범위에 열 또는 행을 고정합니다. 셀 포인터와 상관없이 화면에 항상 표시할 경우 사용하는 거죠. 자, 틀 고정 형태는 인셋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얘도 아까처럼 창 나누기처럼 현재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으로 고정선이 표시됩니다. 자, 화면 제어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워크시트의 화면 확대 축소하는 기능이고요. 아까처럼 10에서 400%입니다. 창 정렬에 바둑판, 가로, 세로, 계단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틀 고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틀 고정은 데이터가 많을 때 제목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표시하고 싶을 때. 자, 그래서 내가 고정하고 싶은 곳에 왼쪽과 위쪽 셀을 고정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여기 찍으면 여기가 이렇게 사각형 셀이잖아요. 이 사각형 셀의 왼쪽과 위쪽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한번 저랑 해보시죠. 보기 탭 들어가셔서요. 틀 고정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안내선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5에다 클릭하고 제가 엔터를 눌러보면 데이터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위의 제목은 계속 보이고 밑에 행만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다시 컨트롤과 홈 누르면 원래 위치로 오고요. 자, 5에다 클릭하고 탭 키를 눌러보면 데이터가 옆으로 이동하다가 되게 많을 때, 자, 어떠세요? 왼쪽 열은 고정되고 오른쪽에 있는 열들은 계속 진행하죠. 그래서 왼쪽 열을 보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틀 고정을 쓰는 겁니다. 자, 컨트롤 홈. 자, 그럼 나 틀 고정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보기에 틀 고정 취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창 나누기 해볼게요. 창 나누기도 제가 한 이쪽에다 찍고요. 화면을 여러 개 영역으로 분할해서 쓰는 거예요. 얘도 왼쪽과 위쪽으로 나눠집니다. 예, 모니터가 4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기에 나누기 요거 눌러볼게요. 어때요? 왼쪽하고 위쪽으로 선이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다 찍고 모니터를 2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찍고 홈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 위로 올려보면 이렇게 4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니터를. 이 창 나누기는요, 요 경계선을 늘리고 줄여서 크기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취소하고 싶으시면 요 경계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창 나누기가 취소됩니다. 자, 이제 6번째 차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의 특징인데요. 자, 우선 차트 바로가기 키는 Alt F1입니다. Alt F1은 현재 시트에 차트가 들어가고요. F11로 차트를 만들면 별도의 차트 시트가 생성이 됩니다.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별표 해볼까요? 아까 그 피벗 테이블과는 달리 얘는요, 원본이 바뀌면 자동으로 차트 모양도 바뀝니다. 자, 추세선 한번 살펴볼게요. 3차원 원형 방사형 도넛형에는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 까만 선 보이시죠? 요게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선형, 로그, 다항식 등등이 있고요.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차 막대입니다. 데이터 계열의 오차량을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 3차원은 오차 막대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 차트는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세로막대형은 각 항목의 값을 막대의 길이로 분석하는데 X축은 수평, Y값은 수직입니다. 가로막대는 똑같은데 X축은 수직, Y값은 수평입니다. 꺾은 선형은 일정 기간 동안 변화 추세를 확인하고요. 변화율에 중점을 둡니다. 원형은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표시하고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로 축이 없습니다.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때 쓰는 걸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 이 원형 차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콤보 차트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결합해서 표시하는 거고요. 주식형은 고가, 정가, 종가, 트리맵은 계층 구조입니다. 히스토그램은 빈도를 나타낼 때, 분산형은 XY 좌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두 개의 숫자 그룹을 표시해 줍니다. 자, 영역형, 시간에 따른 각값의 변화량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도넛형, 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비율로 나타내고요. 원형과는 달리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갖습니다. 방사형 보이시죠? 많은 데이터 계열의 집합적인 값을 나타냅니다. 폭포, 데이터의 누계를 표시하고요. 썬버스트, 자, 계층 구조인데 하나의 고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상자수형 그림, 데이터 분포를 4분위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각 차트마다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시면 우리는 객관식을 풀죠. 여러분들은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트리맵, 썬버스트, 상자 수렴 폭포는 하위 차트 종류가 없습니다. 자, 차트 편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 종류 바꿀 때는 디자인의 종류 탭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원본 데이터 바꿀 때는 데이터 선택이고요. 위치 바꿀 때는 차트 이동입니다. 크기 조절할 때는 Alt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셀에 맞게,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중심에 맞게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간격 너비 겹치기인데요. 간격 너비는 0에서 500%,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입니다. 차트 제목 바꿀 땐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이고요. 범례 바꿀 땐 차트 레이아웃의 범례, 축제목은 축제목, 레이블은 레이블이죠. 데이터표는 데이터표, 눈금선은 눈금선입니다. 자, 이 지금 제가 나열해드린 이 항목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입니다. 자, 데이터 계열 순서를 바꾸고 싶다. 요거는 이제 번외편인데요. 우리 데이터 선택 메뉴 들어가면 이 항목을 선택한 후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단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의 마지막 단원인 매크로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해봅시다. 자, 7번째 단원인 매크로입니다. 매크로의 뜻은 반복적인 작업들을 순서대로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해당 키나 도구를 이용해서 호출하면 기록해둔 처리 과정이 실행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VBA, 비주얼 베이직 모듈에 기록하는 거고요. 여기 내용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크로 기록할 때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름이 있고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별표 한번 해볼게요. 이름 지정할 때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고요. 두 번째부터 문자 숫자 밑줄, 언더바 등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 문자들은 사용할 수 없고요. 공백도 매크로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만, 입력하지 않아도 매크로는 기록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이 기본이고요. 대문자를 내가 넣었다 그러면 Shift가 자동으로 추가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크로 저장 위치입니다. personal.xls 여기다 저장했다 그러면 우리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고요. 이거는 내가 만든 매크로를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을 때 하는 메뉴입니다. 언제든지 실행 가능할 때 쓰는 위치입니다. 자, 새 통합 문서, 새로운 통합 문서에 매크로를 만들어 현재 통합 문서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문서에만 적용할 때 만드는 겁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입니다. 자, 한 단계씩 코드 실행, 한 줄씩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왜 할까요? 디버깅 할 때. 이 디버그가 뭐라 그랬죠? 에러라 그랬죠? 그래서 에러 찾을 때 이거를 씁니다. 자, 편집입니다. 여러분 편집 나왔으니까 별표, 옵션도 별표입니다. 시험 보실 때 이 두 개 기능 헷갈리시는 분 엄청 많으세요. 편집은요, 매크로 이름과 명령을 편집하고, 옵션은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랑 설명을 수정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기 보이시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이용해서 매크로 작성할 때 만들기입니다.
자, 이제 매크로 실행 방법입니다. 우리 개발 도구에 매크로 눌러서 창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Alt F8 눌러서 매크로 창 띄워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를 눌러서 할 수 있고요. 개체에 매크로를 연결해서 할 수 있고 버튼에도 매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추에도 매크로 연결할 수 있어요. 오토 오픈 그리고 매크로 이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파일 열 때 지정한 작업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자, 요거 별표해 볼까요? 우리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 바로가기 메뉴에는 매크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외로 이게 참 잘 나오더라고요. 자, F5는 매크로 실행하는 거고요. F8은 한 단계씩 디버깅 하려고, Shift F8은 프로시저 단위, Ctrl F8은 모듈 창에 커서가 있는 위치까지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6셀에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계산하는 매크로인데 이름은 판매 금액, 직사각형 도형을 G5에서 H6에다 만들고 매크로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다 써보시죠. 판매 금액 확인 눌러보시고 판매 금액 밑에다 클릭하셔서 는 하시고 수량 찍고 곱하기 단가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판매 금액 계산된 거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 하시고 밖에 클릭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보겠습니다. 내가 할 작업이 끝났어요. 자, 그럼 도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도형에 직사각형 클릭하시고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 G5에서 H6까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여기에다 써볼게요. 여러분 판매 금액 그 다음에 홈 눌러보셔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판매 금액 보이시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자, 원래 있던 숫자 지워주시고 판매 금액 클릭해 주시면 네, 요렇게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스프레드시트 과목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컴퓨터 활용 능력 기출문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반복하시면 정말 좋고 나중에 기출문제 최소한 3개년도치 푸는 거 이해하시죠? 제가 댓글마다 다 달아드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